자, 현역가왕3 사활을 건 필살기 무대 결승으로 직행하는 9명의 명단이 공개된다 라는 기사가 화제가 굉장히 되고 있는데요. 이번 2라운드 뒤집기 한 판을 통해서 이제 최종 결승 직행 9명과 나머지 1명의 추가 합격자가 공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총 12명의 모습이 등장을 했는데 이 중에서 최소 2명은 무조건 탈락한다. 3명의 방출 후보 중에 1명만이 추가 합격을 하게 되는 그런 그림이 제 예상대로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과연 누가 떨어지고 누가 진출을 하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을 수 없겠죠? 자, 이 명단들의 얼굴을 보시면서 느낌이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자, 차지연, 이수연, 빈예서. 자, 우리가 이 사진의 배열을 유심히 봐야 합니다. 이 사진의 배열을 유심히 보면 어느 정도 제작진의 의도가 보여진다. 자, 보세요. 순서가 차지연, 이수연, 빈예서. 이 3명 뭡니까? 맞습니다. 요번 준결승 1라운드의 탑3들이에요. 탑3 점수를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배치가 되어 있다. 그러면 나머지 구수경, 강혜연, 홍지윤, 금잔디, 김태연, 김주희, 솔지, 소유미, 홍자 이들도 가만히 보니까 맞았습니다. 보세요. 1위에 차지연, 2위에 이수연, 3위에 빈예서, 4위에 구수경, 5위에 강혜연, 6위에 홍지윤, 7위에 금잔디, 8위에 김태연, 9위에 김주희, 10위에 솔지, 11위에 소유미, 12위에 홍자. 똑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12명의 준결승 1라운드 순위대로 이렇게 사진을 배열해 놓았다. 우리가 100%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현역가왕을 유심히 보신 분들은 이 유튜브에 나와 있는 썸네일들 그리고 가끔 이렇게 통합본으로 보여지는 이런 무대들의 어떤 특별 영상들 누가 올라갔고 누가 순위가 높고 누가 순위가 낮았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참 재미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번에 이수연 양의 팔자전쟁의 압도적인 무대를 보여주니까 팔자전쟁 전곡 듣기 무대에서는 이수연 양이 그리고 이번 빈예서 양의 엄청난 부활이 화제가 되다 보니까 이번 9회차 전곡 듣기에서는 빈예서 양이 썸네일로 딱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기사 내용을 보면 좀 더 재미가 있습니다. 드디어 이 10회차 방송에서 뒤집기 한판 한일전 필살기가 펼쳐지는데 이 중에서 차지연 씨가 베스트 국민 트롯송을 차지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논란이 굉장히 많긴 합니다. 이런 가운데 뒤집기 한판이라는 건 말 그대로 앞에 보여드렸던 이 12위까지의 순위를 한 번에 뒤집어 버릴 수 있는 엄청난 점수차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위에 꼴등을 하고 있는 홍자 씨가 과연 탑10 안에 진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1라운드 총점 260점의 3배인 780점에 20점을 더하여 무려 800점입니다. 야, 이게 어느 정도냐면 1라운드에서 1등이 만점 230점을 받았다 하더라도 2라운드의 배점이 800점 만점입니다. 800점 만점이에요. 그러니까 1등 230점 받은 사람이 만약에 한 700점을 받았는데 이 1라운드 때 한 130점 받은 사람이 700 후반대를 받으면 둘이 비슷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어떻죠? 꼴등과 1등의 자리를 뒤바꿀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번 2라운드 뒤집기 한판 무대다. 4배 가까이 배점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 보니까 좀 어떤 느낌이 드세요? 맞습니다. 이 제작진들이 또 뭔가 꼼수가 나오겠구나. 자,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미스트롯4가 요번 10회차 시청률이 하락했어요. 현역가왕하고 똑같은 거죠. 현역가왕 같은 경우도 저번 설날 기점으로 방송이 됐지만 시청률이 떨어졌는데 미스트롯4 역시 설날 연휴가 끝난
이 목요일날 방송을 했음에도 14.7%, 1.1%는 안 되네. 한 0.9%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재밌는 부분이죠. 시청률이 현역가왕과 이 미스트롯4가 설 연휴 때문에 전부 다 하락을 했구나. 현역가왕은 11.8%에서 10.5%, 1.3% 정도 하락했으니까 두 시청률을 비교해 놓고 본다면 떨어진 수준이 비슷하다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현역가왕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제 치고 올라가야 돼요. 그러려면 뒤집기 한판 무대에서 엄청난 반전이 나와야 할 겁니다. 신동엽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위를 차지한 차지연, 11위를 차지한 솔지, 안정권일 수밖에 없는 6위 홍지윤, 다 굉장히 뒤집기 한판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순위권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안도했는데 이게 완전 뒤집어질 수 있으니까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현역들은 가장 자신 있는 필살기 무대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결승 직행 9명의 최종 명단이 24일 방송에서 공개가 되는 거죠. 이 신동엽 씨가 준결승 2라운드 속에 과거의 굴욕사를 방출을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찌됐건 제작진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번 2라운드가 어느 때보다도 치열하다. 모든 걸 뒤바꿀 것이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1위부터 12위까지 형성된 순위가 아무 의미가 없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뒤집기 한판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습니까? 관객평가단의 점수도 있겠지만 마스터단의 점수가 압도적으로 배점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터들이 1라운드 때 순위 이렇게 정해두고 2라운드 가서 또 순위를 뒤바꿔 버릴 수도 충분히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고편을 한번 살펴보면 최후의 전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미 표정들이 좋지 않아요. 빈예서양이 또다시 입을 앙 다물고 있는 모습도 있고, 홍자 씨가 굉장히 인상 쓰고 있는 모습도 눈에 보여지고, 솔지 씨가 또 오열을 하고, 강혜연 씨도 오열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보통 눈물 흘린 사람들은 빈예서양이 좀 유일했어요. 눈물을 흘렸는데 진짜 그 눈물을 흘릴 정도로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거. 근데 대다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눈물을 흘린 가수들이 스스로의 무대에 굉장히 극찬을 받아서 거기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린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존재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참 남다르고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많은 반전을 야기하듯이 이미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재밌는 건 지금 현역가왕은요, 사활을 걸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진짜 좀 어이가 없었던 게 지금 MBN 엔터테인먼트 유튜브 채널이거든요. 이들이 얼마나 시청률에 지금 많이 그게 되어져 있냐면 심사평 영상들을 쭉 공개를 합니다. 차지연 씨와 홍자에 대한 심사평, 솔지와 빈예서에 대한 심사평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가장 논란이 된 서주경 금잔디 두 사람의 심사평 영상도 버젓이 올려놨습니다. 이게 16만 회를 기록했거든요. 제가 이게 왜 황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논란이 됐었던 빈예서 양의 오열 사태 무대, 그리고 천기가왕의 음이탈 논란 무대는 삭제를 싹 했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지금 이 서주경 금잔디 두 사람의 심사 논란이 엄청나게 지금 두 사람 모두에게 악재가 되어서 돌아가고 있는데 이 영상은 버젓이 공개를 해놨다라는 겁니다. 지울 생각이 없는 거죠. 야,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지금 이 시청률을 중요시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이번 준결승 무대를 보면 퍼포먼스의 끝을 보여주는 구수경 가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수경 가수가 사실 못하는 장르가 없거든요. 저는 진짜 어마어마한 다크호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수경 씨야말로 탑5 안에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이 대국민 투표 순위에서 구수경 씨가 꼴등이에요. 탑7 중에 7등이거든요. 저는 탑5 안에도 충분히 들어갈 만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고편을 좀 더 살펴보면 구수경 씨는 엄청난 퍼포먼스 무대, 그리고 홍지윤 씨도 다시 한오백년 같은 뭔가 국악 트롯에서 신나는, 원래 홍지윤의 어떤 신남, 흥이 담겨있는 무대를, 퍼포먼스를 펼치는 게 보여지고요. 필살 무대니까 국악 트롯 형태가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땐 이 배가 있는 걸 보니까 배 띄어라 무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뭐 예고편 소리 켜서 보신 분들은 가수들이 무슨 노래 부르는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자기하고 잘 어울리는 무대를 선보이는 거죠. 강혜연 씨도 굉장히 발랄한 모습으로 무대를 펼친다라는 거, 각자가 갖고 있는 그 장점을 보여줍니다. 솔지 씨는 다시 자기가 잘 부르던 약간 발라드 트롯 형태의 노래를 부르고, 이수연 양 역시 자신이 가장 잘하는 옛날 아버지라고 외쳤던 그 처절한 어떤 감성을 담은 무대를 보여주고요. 하나 아쉬운 건 홍자 씨입니다. 이 홍자 씨 같은 경우가 또 똑같은 곰탕 보이스 노래 무대를 보여줄 것 같아서, 물론 홍자 씨가 뭐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매일 똑같은 형태와 스타일의 노래만 부른다라는 것도 정말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하는 대목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뭐 사실 이 두 명의 탈락자 중에 유력한 후보자가 홍자 씨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홍자 씨는 탈락을 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자 씨가 탑10 안에 들어가서 결승 진출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뭐 사실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비일비재했거든요. 아시다시피 뭐 결승전 방청 녹화 참여 홍보를 한다던가, SNS에 공개를 한다던가, 뭐 방청을 다녀오신 분들의 증언이 있다라던가 등등 보면 결국 홍자 씨는 마스터들이 또 부활을 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빅예서양, 그리고 차지연, 요런 가수들 탑10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좀 굉장히 낮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이 금잔디, 김주희, 소유미, 세 사람의 탈락설이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굉장히 지배적이에요. 그러니까 세 명의 이 탈락 후보자에 금잔디, 소유미, 김주희, 세 사람이 들어간다라는 건 거의 정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잔디 씨도 위험해진 이유가 요번 서주경 씨와의 논란이 너무 커졌긴 한데, 그래도 심사 논란이 있고 나서 촬영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촬영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회차인 9회차 방송 때 이미 금잔디 씨와 이 서주경 마스터의 심사평 방송은 이미 녹화가 끝났고, 결승전 녹화를 막 준비할 때예요. 준결승 녹화가 끝나고 방송이 되고 있던 당시에 이미 결승 녹화도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논란거리의 어떤 여론이 사실상 금잔디 씨에게 적용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이 대중들의 엄청난 비판을 쏟아낸 금잔디 씨가 탈락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볼 땐 이 방송 녹화의 일정상 이미 결승 녹화까지 끝나버렸기 때문에 요번 논란 사태를 제작진이 반영하기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 금잔디 씨가 합격한다면 결국엔 어떻습니까? 김주희 씨가 탈락할 가능성이 사실상 너무너무 높아져 버린 상태가 되고 말았다. 사실 홍지윤, 강혜연, 김태연 이런 가수들, 이수연, 이런 가수들이 떨어질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굉장히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소유미, 김주희 두 사람이 최종 탈락하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 되지 않을까. 거의 90% 이상. 그 외에 탈락할 가능성이 있는 가수들의 흐름 자체가 보여지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또 두 가수가 뭐 홍자 씨가 맨 뒤에 있긴 하지만 굉장히 하순위에 있어요.
물론 김주희 씨는 탑10 안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솔지 씨가 극적인 회생을 위한 어떤 연출의 희생양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 솔지 씨가 갑자기 막 탑5, 탑6 안에 들어가게 돼버리고 김주희 씨가 내려오게 되면서 결국 11, 12위 소유미, 김주희 두 사람이 최종 탈락하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 아마 금잔디 씨는 최종 탑10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소지 씨는 탑7 안에 들어갈 것 같고요. 김주희 씨가 아마 11위, 홍자 씨가 아마 최종 이 탑10 안에 9위 정도, 그리고 소유미 씨가 11위에서 12위로 꼴등을 하게 되면서 두 가수의 탈락이 저는 현실적으로 매우 높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홍자가 어떻게 올라가게 되느냐, 그리고 아직도 논란이 나오고 있는 빈예서 양이 고득점 고순위를 차지하느냐, 이수연 양이 왜 차지현 씨에게 밀렸느냐, 여러 가지 논란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금잔디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서주경 마스터와의 여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생방송 문자 투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겁니다. 뭐 금잔디 씨 팬분들이 많다 하더라도 시청자분들보다 많지 않잖아요. 금잔디 씨를 응원하려던 분들도 이번 사태를 보고 전부 다 투표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말았습니다.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좀 아쉽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탑10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탑7까지 들어가느냐, 또 그 안에 탑3가 되느냐, 또 최종 가왕이 되느냐가 가장 관건이 될 수밖에 없는, 지금이 정말 이 팬덤분들과 시청자분들에게도 중요한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 시점에 이른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시청자로서, 팬으로서 면밀히 살펴봐야 하는 문제점과 상황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빈예서양 스스로도 승리에 대해 확신하는 모습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빈예서양의 이번 국민 트롯 대첩 비 내리는 영동교가, 야, 빈예서가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네 라고 받아들인 일반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았단 얘기예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계속하여 이 빈예서는 탈락해야 한다. 들어보니까 결승전에서 떨어졌다던데, 뭐 진작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준결승도? 계속하여 비판이 거센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역가왕 시청자 게시판을 보면요, 이런 말이 끊임없습니다. 빈예서는 최고 중 한 명이니까 비판하는 인간들 사과해야 된다 라는 응원의 메시지도 있지만, 보세요. 그런 응원 메시지에 달린 이 게시판의 게시물들 반응을 보면 보이시죠? 아이고 한심하다, 뭐 별의별 얘기, 울음으로 인정받는 거 아니냐, 노래를 제대로 부르는 건 맞냐, 극성이다, 굉장히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팬덤과 팬덤 간의 어떤 충돌이 아니라 이 빈예서양을 비판하는 사람들과 응원하는 사람들로 완전히 양립하게 나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현역가왕은 트롯 경연이라고 해야 되냐, 아니면 장르가 없는 경연이라고 해야 되냐. 처음 시작할 때 트로트 경연이라고 했는데 미스트롯과 경쟁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고, 현역가왕 홈페이지에 보면 국민 트롯 대첩이라고 되어 있다. 현역가왕 이전에도 보면 타 장르에서 활동하는 가수들이 많은 도전을 했는데 다들 트롯 경연을 하였고 트롯을 기본으로 경연을 했다. 물론 타 장르의 요소를 가미하여 편곡이나 무대 편성을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현역가왕은 트로트 경연 오디션이 아니냐. 아무 장르나 해도 되는 거냐. 그동안 심사위원들의 심사평을 보면 국악을 하는 가수에게는 국악의 색을 빼야 한다. 뮤지컬을 하는 가수에게는 뮤지컬의 발성을 빼야 한다. 발라드 하는 가수에게는 발라드 고쳐야 된다. 빈예서양도 똑같죠? 심지어 정통 트롯을 하는데 꺾기가 과하다. 굉장히 담백하게 부르는 가수들만을 좀 극찬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타 장르의 뮤지컬 가수가 정통 트롯을 한 번도 부르지 않고 뮤지컬 등의 퍼포먼스와 노래를 잘하는 시원한 가창력만으로
트롯을 하지 않음에도 결승 무대에 진출하는 게 이게 맞는 거냐? 최소한 전통 트롯 한두 곡 정도는 불러 인정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트롯 경연이라는 컨셉 자체가 무너지는 게 안타깝다 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급기야 연예인 평가단과 제작진은 공정하냐? 나이가 어려서 기특한 건 알겠는데 이거 뭐 누가 봐도 빈예서양 얘기 같죠? 왜 공정하게 평가를 하진 않냐? 현역 가왕은 장르를 뛰어넘는다고 하지 않았냐? 그에 맞는 평가단을 배치하는 거냐? 제작진의 의도도 제대로 전달을 안 한 거냐? 이번 심사는 어처구니가 없다. 방청객 비율 공평하게 받은 건 맞느냐? 특정 인물들의 응원 소리만 유독 큰 이유가 뭐냐? 전국 투어 콘서트 티켓을 취소하고 싶게 만들어진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빈예서양을 비롯하실 리틀 이미자다 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이 리틀 이미자 선생님의 꺾기의 느낌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주현미 마스터가 본인의 데뷔 시절을 언급하면서 이 빈예서양을 극찬을 했습니다. 빈예서양의 특장점은요, 정통 트롯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항상 들어왔던 악평이 기교가 심하다, 꺾기가 심하다 이런 말이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딱 정말 적재적소에 기교를 넣으면서 마치 주현미 마스터가 나의 데뷔 시절을 보는 것만 같다 이런 극찬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이 빈예서양의 입장과 팬분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행복한 얘기가 됐지만 이 솔지 씨를 응원하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 정도로 극찬받을 무대였어? 라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오열 사태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면에는 사실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수의 점수차가 솔지는 판정단이 20점, 국민 판정단이 59점, 빈예서양은 연예인 판정단이 110점, 국민 판정단이 71점. 이 국민 판정단으로 놓고 보면 두 사람의 점수 차이가 20점도 안 나지만 연예인 판정단에 놓고 본다면 점수 차이가 거의 뭐 한 6배 가까이 나잖아요. 여기에 대한 부분을 솔지 씨의 팬분들과 시청자분들이 불만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봐도 이 정도로 점수 차이가 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빈예서양이 승리할 만했다라고 저는 내다봤어요. 솔지 씨는 기존에 부르던 창법 그대로 불렀고 빈예서양은 본인의 기교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면서 충분히 극찬받을 만한 무대를 선보였다라는 겁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는 이 유튜브 조회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솔지 씨가 빈예서양에게 그 정도로 패배할 정도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조회수가 비등비등했어야 할 겁니다. 국민 판정단의 점수처럼 말이죠. 하지만 빈예서양은 47만 회, 솔지 씨는 12만 회입니다. 빈예서양의 47만 회는요, 이번에 1등 무대로 손꼽힌 차지현 씨의 34만 회보다도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아시겠지만 요번에 노래 무대가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순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빈예서양이 3위를 차지했어요. 차지현 씨가 1등을 차지했고 이수연 양이 2등을 차지했습니다. 이수연 양에게 쏟아진 이 혹평도 저는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빈예서양의 탈락 위기에 놓여지고 김태현 양이 이번에 탈락 위기로 놓여졌고 김태현 양 8위잖아요. 이수연 양이 2등을 했음에도 혹평을 듣게 되는 이런 상황이 시청률을 올리기 위한 장치가 아니면 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빈예서양의 극도로 차이나는 점수차는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까요? 팬분들 입장에선 조금 속상할 마스터의 심사 논란이 더욱더 지금 거세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상세하게 드려볼까 합니다. 자, 우선 뭐 서주경 씨는 금잔디 씨와 관련이 있겠지만 홍자 씨는 어떻습니까? 홍자 씨의 이번 한마는 대동강 무대는요, 마스터들에게 굉장히 아쉬운 반응을 이끌어냈지만 마스터들의 반응은 솔직히 이 준결승전까지 올라왔을 때는 두 번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대중들의 반응이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번 차지현 씨의 무대를 보고 야 차지현 마스터들이 엄청나게 밀어줬다. 이번에 무대도 형편없었는데 차지현 무대를 보고 밀어줬다 라고 하기에는 관객평가단의 점수 저 역시 유튜버 중에 리뷰어로서 봤을 때의 평가 다른 유튜버들의 평가 역시 이번 차지현 씨의 무대만큼은 정말 훌륭했다라는 호평이 일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현미 마스터의 평가에 동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게 트로트냐 그냥 공연이잖아 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거기에 대한 비판은 별도이기 때문에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어찌됐건 차지현 씨의 무대가 홍자 씨의 무대보다는 압도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노래 선곡만 듣고도 이 레전드 마스터진에서는 아유 또 똑같은 거 하네 라는 반응이 많았고 실제로 이 시청자분들의 반응 역시 홍자 씨의 노래 선곡이 드러나자마자 아 지겹다 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홍자 씨가 지겹다라는 반응을 들을지언정 사실 노래 실력에 대해서는 의심을 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럴 수 없는 가수란 말이에요. 미스트롯이라는 정말 최초의 트로트 오디션에 나와 무려 진선미를 차지한 그런 가수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수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5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는데 이거 홍자 씨가 노래 실력에서만큼은 지겹다라는 평가를 들을지언정 노래 가창력만큼은 비판에 들어서는 안 되는데 서주경 마스터 표정이 이미 첫 소절부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서른도 마스터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게 제가 홍자 씨가 초반부터 마스터들에게 밉보이고 있다라고 느껴졌다면 아마 제가 당연히 비판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홍자 씨는요. 심사를 거듭할수록 회차를 거듭할수록 점점 실력에 대한 논란이 뭔가 굉장히 좀 거대해졌고